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많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뉴욕이나 런던을 떠올리지만 억만장자들이 몰려 사는 특별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 탑5를 공개합니다. 5위 초고층과 금빛 사막의 도시 두바이, 4위 전통과 금융의 심장 런던, 3위 급성장.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많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뉴욕이나 런던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세계에는 억만장자들이 특별히 몰려 사는 도시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 도시에서는 집 한 채 가격이 수백억 원을 넘고 거리에는 슈퍼카와 요트가 일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자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진짜 부자 도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를 떠올릴 때 어디를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욕 아니면 런던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높은 GDP, 화려한 마천루, 끝없이 이어지는 소비의 행렬. 분명 그 도시들은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건 조금 다른 의미의 부자 도시입니다. 단순히 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과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억만장자가 거주하는 도시, 백만장자가 집을 사는 도시, 그리고 전 세계의 부가 흘러들어오는 도시. 이런 도시들은 생각보다 훨씬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의 억만장자 수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억만장자의 상당수가 불과 10개 남짓한 도시에 밀집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수십억 명이 살아가는 지구 위에서 그 어마어마한 부가 몇몇 도시 안으로만 흘러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들은 아무데나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계산된 이유로 특정 도시를 선택합니다. 세금 구조, 금융 인프라,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삶의 질. 이 모든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는 도시에만 그들은 정착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자들의 도시 선택은 가장 냉정하고 합리적인 투자 결정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도시들을 하나씩 들여다볼 겁니다. 각각의 도시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의 부를 끌어당겼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삶이 펼쳐지고 있는지, 당신이 미처 몰랐던 진짜 부자 도시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세계 금융의 심장, 뉴욕. 맨해튼 남쪽 끝, 브로드 스트리트와 월 스트리트가 교차하는 그 좁은 골목 안에 세계 경제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매일 이곳에서 수조 달러가 오가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이 이 건물 하나에 쏠립니다.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억만장자가 사는 도시 중 하나가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뉴욕에는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의 본사 혹은 핵심 사무소가 모두 모여 있습니다. 헤지펀드, 사모펀드, 투자은행.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금융 공룡들이 이 도시를 본거지로 삼고 있습니다. 돈이 돈을 부르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 뉴욕이 있습니다. 이 도시의 부는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뉴욕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센트럴파크 사우스를 따라 늘어선 초고층, 럭셔리 타워들은 이른바 억만장자의 거리라 불릴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 한 채에 수백억 원을 훌쩍 넘기는 펜트하우스가 손쉽게 거래되는 곳. 그게 뉴욕입니다. 하지만 뉴욕의 진짜 힘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 도시가 끊임없이 새로운 부자를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금융, 미디어, 패션, 예술.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성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세계 최고가 되려면 결국 뉴욕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뉴욕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억만장자들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뉴욕에 부동산을 사두는 건 세계 부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불문율처럼 여겨집니다. 이 도시의 가치는 단순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서아시아부의 중심, 홍콩. 홍콩의 스카이라인을 처음 본 사람들은 종종 숨이 막힌다고 말합니다. 빅토리아항을 가운데 두고 솟구친 수백 개의 고층 빌딩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밀도로 빌딩이 밀집한 이 도시는 공간만큼이나 돈도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홍콩은 오랫동안 아시아 금융의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국 본토와 서방 세계 사이의 가교. 수십 년 동안 홍콩은 그 지리적 위치와 금융 자유도를 바탕으로 막대한 자본을 흡수해 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억만장자 집중 도시가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홍콩의 세금 구조는 부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자본이 득세가 없고 소득세율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도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하는 원칙은 글로벌 자산가들이 이 도시로 향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 도시의 부를 잘 보여줍니다. 홍콩의 주택 가격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좁은 국토와 인구 밀집, 그리고 투자 목적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수십억 원을 가뿐히 넘깁니다. 그럼에도 홍콩 부동산은 여전히 전 세계 자산가들의 투자 목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물론 홍콩은 최근 몇 년간 정치적 변화와 함께 일부 자본의 이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금융 인프라와 국제 네트워크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아시아의 부가 어디를 향하든 홍콩은 그 흐름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도시입니다. 서유럽의 금융 귀족 도시 런던. 런던 켄싱턴의 조용한 주택가를 걸어보면 이 도시가 왜 세계 부자들의 부동산 성지가 됐는지 단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단정하게 다듬어진 정원, 빅토리아 시대의 우아한 외관, 그리고 문패 대신 붙어있는 어마어마한 가격표들. 이곳의 집 한 채는 어지간한 회사 하나보다 비쌉니다. 런던이 부자들의 도시가 된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대영 제국의 수도로서 수백 년간 전 세계의 자본과 인재를 끌어당겨온 이 도시는 제국이 사라진 후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거래 시장, 명망 있는 로펌과 회계법인, 그리고 유럽 전체를 커버하는 금융 네트워크. 런던은 여전히 유럽 금융의 중심입니다. 이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중동과 러시아, 아시아의 돈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독보적인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비스타와 나이츠 브리지, 첼시 일대의 고급 주택들은 사실상 전 세계 부호들의 세컨드 홈으로 기능합니다. 런던에 집을 산다는 건 단순한 거주가 아니라 하나의 신호입니다. 나는 세계 어디서도 환영받는 사람이라는. 런던은 또한 문화적 다양성과 개방성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억만장자들이 런던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도시가 어떤 국적,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지 않고 살기에도 화려하게 살기에도 적당한 도시. 브렉시트 이후 런던의 금융 허브 지위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신뢰와 네트워크는 쉽게 대체되지 않았고 런던은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많은 억만장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챕터 5 세금 천국의 부자 도시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 끝에 붙어 있는 작은 섬나라. 면적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연자원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세계 부자들이 가장 빠르게 몰려드는 도시가 됐습니다. 싱가포르. 이 도시가 택한 전략은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건 없앨 수 없다. 대신 있는 걸 극대화하자. 싱가포르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세금입니다. 정확히는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본이득세 없음, 상속세 없음,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도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번 돈을 싱가포르에 가져와도 그 돈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자산가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매력적인 조건은 찾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는 정치적 안정성과 법치주의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부패가 없고 계약이 이행되며 사유재산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세금보다도 불안정성입니다. 내일 정권이 바뀌어서 내 재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 싱가포르에서 그 공포는 사라집니다. 최근 싱가포르에는 특히 홍콩에서 빠져나온 자본과 인재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시아 금융 허브의 무게 중심이 조금씩 싱가포르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억만장자 이주 도시 순위에서 싱가포르가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싱가포르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좁은 국토, 높은 물가, 그리고 강한 규제 문화. 하지만 세계의 부자들은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불편함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결론. 그 결론이 매년 수천 명의 고액 자산가들을 이 작은 섬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챕터 6 사막 위의 황금도시 두바이. 불과 50년 전만 해도 두바이는 그저 페르시아만 연안의 조용한 항구 마을이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소박한 어촌 마을, 그리고 진주 채취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 지금의 두바이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 도시가 반세기도 되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부자 도시 중 하나가 됐습니다. 두바이의 변신을 이끈 건 석유였습니다. 하지만 두바이의 지도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바닥난다. 그 전에 이 도시를 석유 없이도 돌아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그 판단이 오늘의 두바이를 만들었습니다. 관광, 금융, 물류, 부동산. 두바이는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향해 달려갔고 놀랍게도 그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버즈 칼리파, 바다 위에 세워진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 팜주메이라,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쇼핑몰들. 두바이는 모든 것을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와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이 도시에 오는 부자들은 단순히 살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 화려함을 경험하러 옵니다. 두바이의 또 다른 강점은 세금입니다. 소득세가 없습니다. 법인세도 최근에야 도입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두바이는 비자 정책을 대폭 완화해 고액 자산가와 고숙련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골든 비자 제도는 두바이를 이민 목적지로 고려하는 전 세계 부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최근 두바이는 유럽과 러시아의 부유층이 대거 이주하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자산을 옮길 안전지대를 찾는 사람들에게 두바이는 최적의 선택지로 꼽힙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황금도시. 그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챕터 7 의외의 부자 도시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부자 도시가 됐습니다. 월가처럼 금융 산업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두바이처럼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도시를 바꾼 건 한 가지였습니다.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무기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몇 명의 젊은이들. 실리콘밸리는 샌프란시스코 남쪽, 산호세에서 팔로알토를 거쳐 이어지는 도시지대를 가리킵니다.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이 이 좁은 지역 안에 몰려 있습니다. 애플, 구글, 메타, 스탠퍼드 대학.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과 대학들이 만들어낸 생태계가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결과물이 지금의 실리콘밸리입니다. 이 생태계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부자가 되는 속도입니다. 전통적인 금융 도시에서 억만장자가 되려면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25살의 창업자가 몇 년 만에 억만장자가 되는 일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 이 회사들이 만들어낸 부의 속도는 인류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샌프란시스코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늘어나는 도시이면서 동시에 노숙자 문제와 극심한 주거비 부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억만장자와 노숙자가 같은 거리에서 마주치는 풍경. 그것이 이 도시의 또 다른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여전히 전 세계 기술 창업자들이 꿈을 가지고 모여드는 도시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문화, 아이디어만 있으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회. 그 매력이 앞으로도 이 도시의 새로운 불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팔 부자들이 도시를 선택하는 이유. 우리는 지금까지 6개의 도시를 살펴봤습니다. 뉴욕, 홍콩, 런던, 싱가포르, 두바이, 샌프란시스코. 겉으로는 각각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이 도시들 사이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 도시들을 선택하게 만드는 이유. 그게 무엇인지를 이제 정리해 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세금과 금융 환경입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두려워합니다. 정확히는 예측할 수 없는 세금을 두려워합니다. 싱가포르와 두바이가 부자들을 끌어들이는 핵심 이유는 낮은 세율입니다. 뉴욕과 런던도 세율이 낮지는 않지만 대신 금융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해 있습니다. 자산을 관리하고 굴리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이 도시들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와 비즈니스 기회입니다.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부자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습니다. 뉴욕의 금융시장, 샌프란시스코의 스타트업 생태계, 두바이의 부동산 개발. 이 도시들은 단순히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 기회가 또 다른 부자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정과 생활 수준입니다. 아무리 세금이 낮고 기회가 많아도 안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에도 민감합니다. 싱가포르의 치안, 런던과 뉴욕의 법치주의, 두바이의 정치적 안정성. 이 도시들이 제공하는 안전은 어떤 조건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부자들이 특정 도시로 몰리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자본과 인재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이동의 목적지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도시들입니다. 세계의 부는 이미 어디로 흐를지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것은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부자들은 아무 도시에서나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도시에는 안정적인 경제, 낮은 세금,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부자들은 계속 특정 도시로 모이게 됩니다. 어쩌면 앞으로 새로운 부자의 도시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시가 앞으로 가장 부자가 많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세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